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돈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가 또 시작되었는데 활기찬 한 주 되시고 또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또 직장만 다니시지 말고 주변에 산책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씨 좋다 할 때에는 나가야 되잖아요.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또 유튜브도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투자와 소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투자와 소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투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라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두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투자라는 것은요, 내가 이후에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의 돈을 쓰는 것이고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고요. 소비라는 것은 내가 당장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지금을 위해서냐 아니면 그 다음 미래를 위해서냐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이를테면 TV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요. 집에 그럼 TV를 사는 목적성은 무엇입니까? 보기 위함이죠. 그럼 누가 이야기해도 이건 그냥 소비 생활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 일을 끝내고 와서 집에 TV를 틀고요. 요즘은 스마트 TV라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잘 볼 수 있더라고요. 스마트 TV로 유튜브를 보는데 방구석 돈 리뷰 채널을 보고 있다. 이건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똑같이 보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지죠. 즉 같은 TV를 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투자인지 소비인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확인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보고 계신 거죠? 저는 지속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을 일깨워 드릴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채널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이유는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 비추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즉 소비가 아닌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의 다른 말은 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아마 많이 구독하시고 살펴보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참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투자하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되어야 하지 소비자가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자체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뉜다고 얘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한다. 그럼 투자를 하세요.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해두시면 그것으로 원동력이 생깁니다. 실제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해야지 하는 그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무엇이라도 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튜브 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이라도 채널 개설해 두세요.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영상이라도 하나 짧은 거 올려보세요. 요즘에 영상 올라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롱폼 뿐만 아니라 숏폼 30초 이하 되는 쇼츠 올리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주제 선정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모두 사람이 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 보다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유명 연예인이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정말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평범합니다. 그 평범함 속에 찾아야 하는 게 유튜브의 소재이거든요.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것, 주된 관심사를 여기에 두고 또 관심이 있는 분야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브이로그, 먹방, 게임, 패션, 쇼핑 다 모든 것들이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소재를 찾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또 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단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없다. 나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유튜브를 하시면 안 되겠죠. 하시는 이유 자체는 내가 이 가운데서 소재를 삼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 먹습니까? 안 입습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게임은 하시나요? 쇼핑은요? 이거 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합니다. 이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서 마인드맵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여지고요. 그 파악한 내용을 통해서 소재를 삼아서 당장 촬영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주제 선정 이후에 대부분 촬영 장비나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처음에 투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장비 투자해야 되나? 편집하기 위해서 뭐 노트북이라도 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장비가 한두 푼인가요? 요즘에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서 장비 투자하면 그것도 돈이 많이 든 거거든요. 없는 입장에 장비에 돈을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요즘에 기능 좋습니다. 간단하게 녹화나 녹음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들이 잘 나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편집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시작하시고 이후에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맞춰 가시는 게 그게 투자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사둬야 된다, 많이 사두고 시작해야 된다, 그건 소비 중에서도 과소비가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금의 여건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자면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진행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주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지금 유튜브 한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유튜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질문하겠습니까? 구독자 몇 명인가요?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구독자가 얼마 되지 않는 입장에서 유튜브 한다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독자가 있었나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이상 구독자 10,000명, 10만 명 모으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유튜브 레드오션이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누구나가 다 만들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 내 구독자를 모은다는 것, 거기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비용도 아깝고 힘만 든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유튜브 시작할 때 장비에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던 점이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투자는 이만큼 해놓고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오니까 실망하거든요. 돈이 아깝고 하니까 나중에는 다 중고로 팔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는 잘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안 되는 채널 보여주나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잘 되는 채널을 잘 올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럼 결국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알고리즘이 탈 때가 있습니다. 소위 알고리즘 탄다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어떤 한 영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구독자 떡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출에 의해서 보여주는 채널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영향에 의해서 구독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반은 틀린데요. 그 틀린 부분은요, 내게 있어서 지속성이 없다면, 즉 꾸준함이 없다면 떡상하더라도 곧 떨어집니다. 내 채널이 무엇인가 알고리즘을 타서 하나로 떡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채널을 둘러보거든요. 근데 내 채널에 뭐 영상도 별로 없고 구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도 없다. 그러면 구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컨텐츠의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속성에 대한 의미는요, 내가 얼만큼 컨텐츠를 많이 쌓아두었냐에 대한 부분으로 판가름됩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영상들을 올리고 채널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함밖에 없습니다.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 유튜브 자체가 대중들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전에는요, 조금만 해도 올라오고 보여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세가 유튜브이다 보니까 다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요,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느냐, 이 꾸준함과 지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방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꾸준하게 먹방들 보고 온 것 같은데요, 먹방 보통 올라서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정도는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야, 그래야 조금씩 노출이 되고 그제야 구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장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유튜브 하면 정말 바로 떡상할 거야, 내가 유튜버 했으니까 남들이 다 나를 알아볼 거야, 유튜브는 잘 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거든요. 유튜브 지금 10만 명, 몇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인 분들이 처음에 구독자 1명으로 시작 안 했겠습니까? 10명으로 시작 안 했을까요? 구독자 1명 오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100명의 법칙이란 말도 있습니다. 100명 모으기 힘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 모으는 것도 힘듭니다. 10,000명 모으는 것도 힘들죠. 구독자에 연연하고 유튜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지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상 다 어려움을 겪는 구간이 바로 이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해가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유튜브 채널 관리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은 바라보시고요,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바라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물론 1년 넘게 진행했고요, 예전 채널 중에서 안 됐던 채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거의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이 채널 제가 진행할 때 저는 40대에 실직해서 그래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하며 진행했었는데요, 혼자 우두커니 방에서 대본을 쓰고 말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참 이게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상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나가서 뭐 책도 좀 읽고요, 운동도 하고 간간히 다른 알바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안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 뭐가 되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하시면서 힘드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세요. 리마인드 하셔서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올라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먼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투자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의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